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바닥 토크의 윤 감독. 강혜사입니다. 네, 우리 강혜선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지냈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날씨가 또 네.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서 잘 못 지나기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공간, 스페셜한 공간에서 하는데 이곳이 어디죠? 여기는 방학동 소재 사유의 사유 독립 서점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료화면 나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오늘 또 발바닥 토크 아주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더 스페셜하게 이 독립서점 사유의 사유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이사님은 혹시 책 좋아하세요? 책 좋아하고요. 네. 제가 책 관련 단체에서 10년 동안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기승전 여기도 발바닥 토크 하더니 기승전 자랑이야. 이런 거 빨리 배워야죠. 아무쪼록 우리가 또 근데 오늘 서점에서 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또 인연이 되네요. 그러네요. 오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만나볼 분은 네. 또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책이 또 많이 팔리면 좋겠고 네. 많이 팔리면 또 그런 책들 뭐라고 해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네. 느슨한 연대를 꿈꾸는 네. 우리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섭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김민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김민섭 작가님 앉으시고요. 우리 김민섭 작가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 쓰고 책 만들고 그리고 작은 서점을 열어서 책도 팔고 살고 있는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민섭 작가님이 오늘 강릉에서 아, 오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뭐 강릉이 집이니까 강릉에서 왔고요. 네. 사실 저는 서울 마포가 고향이고 네. 망원동이라는 데서 오래 살았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 나왔는데 이제 원주에서 좀 오래 살다가 3년 전에 아이들이 좀 바다에서 살고 싶다고 하길래 낭만적이다. 그냥 아빠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자 해가지고 그날 바로 바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먼저 이제 또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마 제일 책 제목이 좀 잘 된 것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쓴 책이고요. 제가 그 책을 쓰고 이제 그 이후에 쓴 책이 대리운전하면서 썼던 대리사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한 사람의 대리운전 기사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리사회라는 책을 썼고 몇 권의 책을 더 쓰다가 최근에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을 그 책에 또 우리 저자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원동 관련해서도 제가 오디오북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아무튼 시리즈라고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주제로 글 쓰는 에세이 하여튼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망원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망원동이 제가 나고자란 고향이고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두 분이 이 도봉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 망원동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좀 썼죠. 저희 스페셜 게스트 오늘 김민섭 작가님이 또 도봉구와의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 참여하신 건데 저희가 도봉구로 시작했지만 또 이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컨텐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봉구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노원구에 잠깐 살았습니다. 네. 바로 옆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노원구에 살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본 동네가 도봉구라는 게 있다. 그리고 수락산과 북한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북한산도 다니고 수락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도봉구는 이제 제가 여기 노원구에서 초등학교를 한 1, 2년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기저기 다녔는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어른이 돼서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또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이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후에 여기저기도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려서 가진 않아서 이제 오는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이제 도봉구에서도 이제 강연 요청들이 오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소재한 학교에서도 몇 번 강연을 했었고 그리고 도봉 쪽에 어떤 청년 축제 활동 같은 것들 축제 같은 게 또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기 네네. 같이 했었죠. 네네. 그래서 뭐 도봉구에서도 여러 번 이제 뭐 인연이 있다. 강 이사님 또 다음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소개 제가 이제 드릴 때 느슨한 연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느슨한 연대란? 저는 그 대학을 2002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 파편화된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때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연대가 중요한 거구나. 근데 선배들이 항상 어디에 모여라 하면 모여야 돼요. 선배 수업 있습니다. 넌 연대하지 않는 거냐?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이제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나오게 될 쯤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대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연대라는 건 대부분 어딘가에 다 모여야 돼요. 일단 다들 모이고 비슷한 옷도 입고 구호도 외쳐야 되고 어깨 동무도 하고 걱정이 길에 들어눕기도 하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연대한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이 아니야, 투쟁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만들어졌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대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결이 이제 좀 느슨한 방식의 연결들이 그런 걸 좀 완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모여 있지 않아도 이제 어떤 서로의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완전히 브랜드가 똑같고 숫자가 비슷하지 않더라도 지향점 비슷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어떠한 삶이 옳은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더 함께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SNS에 뭐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함께 구매하고 또 그리고 어디에서 모이진 않지만 뭐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또 모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러한 방식의 느슨한 연결들이 더 큰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꾸어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티켓을 끊어놨었는데 후쿠오카로 가는 왕복 티켓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 날 때랑 겹쳐서 못 가게 돼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제가 10만 원을 주고 산 티켓인데 18,000원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걸 그냥 줘도 그 사람도 나도 18,000원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도할게요. 괜찮나요? 물어봤더니 또 3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와라. 대한민국 남자여야 되고 너랑 이름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김민섭 씨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띄어쓰기와 스펠링까지 모두 같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확률적으로 너무 그렇죠. 그래서 SNS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김민섭 씨는 당연히 안 나타났어요. 이제 그런데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났던 게 어떤 분이 좀 괜찮으시다면 제가 숙박비를 한 2박 3일 정도 계산해서 30만 원을 좀 후원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그냥 줘도 여행을 못 갈 학생들이 많다.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결례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죠. 네네네. 근데 마침 그 메시지가 왔을 즈음에 메시지가 동시에 하나가 더 와 있었어요. 네. 제가 혹시 다녀와도 될까요? 우와. 93년생이고 저보다 10살이 어린 25살 청년이었는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졸업 전시 비용이 좀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여행 가기 적합한 김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다녀오세요. 그리고 방금 당신의 숙박비를 지원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내가 너의 교통비를 후원해줄게. 내가 너의 통신비를 후원할게. 내가 너의 관람비를 후원해줄게. 이제 그러다가 카카오에서 우리가 그냥 여행 경비 다 대줄게. 대기업. 소소하게 시작했던 게 갑자기. 네. 그리고 또 네가 졸업 전시 비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대줄게. 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그냥 이름 같은 청년 대신 여행 번호 주고자 했던 그런 일이 정말 좀 커지게 됐죠.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예, 그래서 뭐 대단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연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즘 이제 연결이라는 것, 연대라는 것을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런데 그 비슷하다라는 게 저 사람 나랑 사는 브랜드가 비슷하네. 좀 브랜드 아파트, 뭐 브랜드 집 정말 많잖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 친절하고 다정해집니다. 근데 그 기반에는 우리는 어떤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같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또 어떤 걸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브랜드나 숫자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단절이나 폐쇄를 선언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쵸. 겁니다. 그렇다면 연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향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디 돈줄 내줘야 된다 하는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 기반에도 어떤 선한 사람들을 찾아 연결하자. 그리고 저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자.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만 한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들이 조금 더 확산될 때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신중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설명해 주시니까 저 참 이해하기가 쉽네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릉에 작은 서점 또 오픈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강릉에 이주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만 좀 있고 했는데 이제 서울의 일들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작년 말부터 강릉에 정착을 좀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하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니까 작업실이 필요하겠다. 근데 작업실을 찾다 보니까 정말 좋은 공간이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네,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작은 서점을 여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망원동에 천안문고라고 자주 가던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서점 주인께서 굉장히 흰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목장갑 말고 정말 비단처럼 고운 흰 장갑이었는데 책 기스나지 말라. 네, 책을 만질 때는 그걸로 딱 이렇게 예쁘게 꺼내 주시는데 낭만이 넘쳤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흰 장갑을 쓰지 않지만 지금 서점에서 네.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내드릴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서점을 열자라고 생각해서 올해 4월에 4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서점을 열어서 지금 운영을 막 시작을 했고요. 근데 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할 때 책을 파는 곳이잖아요. 네. 책을 팔아야 되는데 책이라는 건 사실 교보문고에서 사면 더 싸요. 그쵸. 더 싸고 빠릅니다. 금방 와요. 동네 서점에 가서 이 책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올 수 있나요? 며칠 걸립니다. 몇 분 더 걸음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선의와 호의에 기대서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 사람들을 이 서점에 연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바다에 가는데 가서 그냥 바다를 봐요. 바다를 보다가 그 둘째 아이가 어느 날 바다에서 보석을 주웠다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또 뭘 그렇죠. 이상을 들고 왔나 보네. 진짜 보석이다. 그래서 우와. 뭐지? 되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형편이 피겠구나 하고 봤는데 그게 바다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병이 바다에 가서 깨지고 파도에 뒹굴다 올라오면 이게 보석처럼 맨들맨들해지는데 근데 이제 정말 예쁜데 이제 그걸 이제 아이가 주워온 걸 보고 와 한번 더 주워봐라고 했더니 그날 수십 개를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네. 몰랐을 때는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또 바다에 맨날 가자. 너무 좋다 교육적으로도. 근데 이제 애가 이걸 수백 개를 줍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바다에서 얻는 게 있잖아. 그러면 바다에 착한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에게 쓰레기 봉지를 하나 들려줬어요. 그래서 해변을 한 1시간을 걸으면 쓰레기 봉지 하나를 꽉 채워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버린 이제 물고기 미끼라든지 이게 되게 많아요. 이만한 플라스틱 미끼들이 정말 좀 위험하게 많이 굴러다니는데 그거랑 페트병이랑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꽉 차거든요. 바다 유리도 수십 개를 주워요. 그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딱 하고 유리는 집으로 가져오는데 언젠가 이게 수천 개가 쌓인 거예요 집에. 여기 가득 차요. 여기 가득.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팔아와라. 내가 똑똑하네. 내가 자본주의를 보석을 이만큼 안 해. 주었으니 이걸 팔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되지 않겠냐. 차마 애한테 이건 쓰레기야 말은 못하고 그치 아빠 팔아올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서점 오픈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예를 배운 제 친구가 서점 오픈 앞두고 놀러 왔다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공예품으로 만들면 이건 예쁠 것 같다. 그쵸, 굿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친구가 공예품을 만들어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가 바다 위를 주우면 이제 아이가 직접 닦아요. 닦은 다음에 몇 개를 주웠다 얘기를 하면 제가 가져가서 그 친구가 거기에 고래라든지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예쁘게 그리고 글씨를 써요. 그럼 제가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뭐 젤 같은 걸 바르고 말려가지고 자석을 달아서 바다 유리 마그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친환경적이네. 네, 강릉의 업사이클. 해변에서 강릉의 아이들이 주워서 강릉의 공예가가 이제 강릉의 서점에서 책을 사는 분들에게 이걸 증정하는 거죠. 무료로. 네, 와. 그러니까 책을 사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팔기도 하는데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보시더니 150개를 내놔라 이러시더라고요. 150개를 한 번에 드리는 적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 아이들하고 좀 캠페인 활동에 쓰고 싶다. 그러니까 바다 유리에 뭐 캠페인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조용히 걸어 다닙니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런 걸 쓰겠다고 500개를 납품해 달라 하셔가지고 와. 쓰레기인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책보다 그게 잘 팔려요. 네. 와. 그리고 서점이 책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을 또 오래 해보고 네. 또 이제 글을 어떻게 기획하는 일들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의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다. 예전엔 책을 만든다라는 거 허들이 무척 높은 일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그게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것도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 됐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이제 높거든요. 네. 근데 서점이라는 곳이, 특히 동네 서점이라는 곳이 책을 팔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면 좀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강릉은 책을 만들고 전시하는 곳으로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강릉에 여행 오면 사실 이제 도봉구 주민들께서도 강릉 여행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네. 오셔서 할 게 바다 한번 보고 또 순두부 한번 먹고 또 이제 회 하나 먹고 가자, 이게 닭강정 먹고. 거의 끝이거든요. 네, 네. 닭강정은 속초고. 네, 맞네요. 강릉에도 있습니다. 가만히 네.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회사 주고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릉에 온 사람들이 서점을 한 2-3시간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글을 쓰고 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그 글을 쓴 걸 여기 두고 가시면 제가 그걸 교정하고 또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가 책 디자인을 해서 여행에서 돌아가기 전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안겨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행을 왔을 뿐인데 2-3시간 정도 어느 예쁜 공간에서 글을 쓰고 그걸 또 어느 결과물로 가지고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은 소량 제작을 해서 책방에 놓고 판매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책은 잘 팔리지 않겠지만 내가 도봉구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 강릉에 어느 서점에 가면 내가 쓴 책이 있어. 한 권 사야 돼. 그럼 그분들이 와서 책을 구매할 것이고 저는 그분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죠. 책을 쓰신 분한테 책이 팔렸습니다. 인쇄 보내드릴 거예요. 당신의 강릉은 여러분이 와서 글을 쓰고 가시면 책으로 만들어드리고 혹은 쓰던 글이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상담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걸 또 책으로 만드는 책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책쓰기 네, 프로젝트. 그거를 신청한 분들이 지금 꽤 돼서 올해는 그걸 열심히 만들고 이 책방을 그 책들로 좀 채워가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지금 제가 만든 책, 제가 쓴 책을 주로 팔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20종이 넘어서 이제 그걸 이제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 당신이 쓴 책을 이제 함께 팔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강릉으로 오십시오. 우리 강의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다른 얘기도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느슨한 현대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 자기 개인을 잃고 싶지 않은 욕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좀 브랜딩이라는 용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한 가치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큰 연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희선 네. 작가님, 우리 발바닥 토크뿐만 아니라 강릉을 대표하셔서 다시 한번 서점을 PR할 수 있는 시간 홍보대사.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점 이름을 한 2-3달 고민하다가 네. 당신의 강릉으로 했는데 어떤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릉이라는 곳은 다들
남의 동네 온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바다를 보러 온다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정착할 때 이 바다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남의 동네 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잠시 놀러 오든 이주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강릉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의 강릉이다. 그리고 저는 이 제가 운영하는 서점이 너무나 작은 곳이지만 좀 바다와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바다를 간직하고 온 당신들이 당신의 이제 강릉에서 당신의 이제 삶을 잘 받아쓰면 좋겠다. 받아쓰기라는 이제 내 몸에 새겨진 언어들을 받아쓰기 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의 강릉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바닥 토크는 스페셜 게스트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서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다음 달에 아니면 여름 휴가 때 강릉 나는 강릉 진짜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 PD도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흔치 않은데 그쵸.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보이네요. 아무쪼록 오늘도 아주 즐거운 발바닥 토크 함께 했습니다. 발바닥 토크는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을 위해서 우리 전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들 인물의 이야기들로 앞으로 열심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토크의 윤감독 강의사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